자, 8시가 되어서 설명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맥스학원 원장 이영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네네. 오늘 이제 설명회를 쭉 진행할 건데요. 채팅창에 궁금하신 내용 남겨주시면 제가 보면 답변 드리고 설명회 마치고 나서 개별적으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설명회 이후에 이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설명회 PPT 양이 좀 꽤 많습니다. 예, 그래서 빨리 진행할 테니까요. 예, 궁금하신 거 바로바로 정리하면서 해봐 주세요. 맥스가 2017년에 시작된 학원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맥스가 해왔던 거, 그리고 지금 부모님들 가장 궁금해하시는 올해 입결, 그 다음에 내년 입결 예상, 그리고 개별적으로 입시에서 필요한 내용들 어떤 건지 한 번씩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예, 일단 바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맥스 지필 프로그램 제일 먼저 간략히 안내 드리고요. 맥스 관리 잘하잖아요. 맥스가 잘하고 있는 관리 프로그램도 조금 설명드릴 거고, 맥스 WPI 학습생활 상담이라고 하는 상담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이것도 소개 드리고, 그 다음에 올해 대입 결과, 그리고 내년 대입 결과 예상해 보는 시간이 있을 거고요. 맥스 플랜이라고 해서 학교 생활기록부 서류 준비 어떻게 하는지 도움 드리는 내용도 오늘 간략히 안내 드리고, 따로 또 시간을 좀 내서 구체적이고 자세한 내용 다시 또 설명드리는 시간이 될 거예요. 가장 먼저 맥스 지필 프로그램부터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지금 8월부터 11월까지 1텀이고요. 12월부터 2월까지 2텀, 그다음에 3월에서 5월까지가 맥스 3텀입니다. 자, 제일 먼저 맥스 1텀. 지금 우리 아이들, 내년 입시생 아이들이 1텀 하고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 이 기간에는 내가 지필할지 서류할지 지필 면접, 서류 면접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좀 많이 하시는 상황에 아직 있으실 수 있어요. 그럴 때 맥스 원장 하고 우리의 방향에 대해서 좀 이야기 나누고 싶다 하시면 맥스 채널로 오늘 지금 링크 받으신 채널로 컨설팅 필요합니다. 이렇게 남겨주시면 돼요. 자, 1텀은요. 7월 14일부터 11월 14일까지 학생을 받는데요. 자, 그 기간 동안에 맥스가 어떤 일을 하냐 할 때 1턴 동안에는요, 오랜 해외 생활로 약해진 기본기를 체크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모든 학원들이 지금 이 기간, 겨울방학 전 기간까지는요, 재외국민 한학 학생이든 국제학교 학생이든 로컬 학생이든 입시를 위한 공부는 많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예요. 그래서 기본기를 체크하는 상태고, 그 다음에 학생의 학습 성향이나 개인적인 성향, 그리고 공부 방법을 확인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WPI 검사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제 점차 더 많이 알아가시게 될 텐데, 맥스학원에서 학생 성향 검사를 하고 공부 스타일 검사도 하는 요 검사입니다. 어머님들 그 주변에 되게 많이 보시잖아요. 공부 성향이나 뭐 이런 거 검사한다고 많이 보시는데 아주 차원이 다른 검사입니다. 기존에 알고 있던 심리상담센터 등에서 하는 검사랑 다르다. 어떻게 다르냐는 이제 추가적으로 설명해 또 드리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거예요. 자, 이 기간에요. 이 기간뿐만이 아니라 맥스가 1턴부터 마지막 파이널까지 6시부터 10시는요, 정교 학생이라고 부르는 학생들의 수업 시간이에요. 그래서 한 과목 듣는 단과생 아니고 두 과목 다 듣는 지필 최상위대학부터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한 정규 수업이 요때에도 이제 시작이 되고 맥스가 2017년에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이 정규 수업 시간은 변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고정적으로 운영이 되니까 아, 요렇게 진행되는구나 하고 맥스학원 익숙해지시는데 정규 수업이 가장 이제 먼저 안내가 될 겁니다. 그 중에서 이제 2텀, 설명을 드리면 2텀은요, 12월, 1월, 2월 요 기간이 2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맥스가 2텀 기간에는요, 모집을, 상시 모집을 하지 않습니다. 1월 17일부터, 11월 17일, 18일, 요 양일간만 모집을 하고요. 12월 15일에서 1턴만 가서 네, 12월 15일에서 12월 26일 요 기간에 학생 모집이 있고요. 1월 19일에서 1월 30일, 그러니까 이렇게 나눠서 하는데요. 자, 여기 정리해 주신 우리 이제 지원실에서 만들어 주신 이 브로셔 내용 보니까 수업 진행도 좀 원활하게 돼야 돼요. 학생이 중간에 들어오면 학생도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하면서 시간이 지나가 버리는 시간들이 있고 하거든요. 그래서 학생 관리를 탄탄하게 하기 위해서 그 상시 모집이 아니고 지금 2텀, 3텀, 파이널 전부 다 무슨 상태예요? 네, 모집 기간에만 학생이 들어오는 상태가 됩니다. 자, 2텀은 어머님들 아시는 겨울방학이에요. 겨울방학은 아시다시피 10 to 10 이렇게 진행이 되죠. 학생이 다 똑같이 움직이는 상태는 아니고요. 어휘 특강 듣는 학생, 10시부터 1시, 2시부터 5시는 과목별 문제,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정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이거 학생들마다 필요한 수업을 선택을 하는 과정에 자, 원장이든 과목 선생님이든 학습생활 상담사 선생님이든 선생님들과 상의를 하면서 자기 계획을 짜고 자기한테 관리할 수 있는 정도의 수업으로 문제풀이, 그러니까 1텀에서 했던 개념들을 문제풀이로 적용을 하는 훈련을 합니다. 이 2텀 기간 동안에 애들이 굉장히 학습량이 많고 사실은 아침부터 밤까지 되게 힘들어요. 그때 부모님들이 해주셔야 되는 거는 고생한다. 맛있는 거 많이 먹어라. 요렇게만 해주시면 돼요. 예, 2텀 때는 응원 많이 해주시고 예, 이 2텀 때 바짝 공부한 내용 가지고 많이 흐트러지지 않은 채로 3텀, 파이널 이렇게 해나가면 지필대학 합격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제가 화면을 옆에 띄워놔서 가끔 이렇게 고개 돌리는데 양해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3텀은요, 3, 4, 5월 이렇게 진행이 돼요. 그래서 모집 기간이 지금 보시면 요 기간에만 모집이 돼요. 저희가 안내문 필요하신 분들 다 발송을 해드려요. 오늘 오셨던 분들이 지금 오늘 PPT 내용 다 보내드리니까요. 그 보내드린 내용 보시고 아, 나는 맥스에 2텀에 들어가겠다, 3텀에 들어가겠다 하실 때는 그 모집 기간 잘 확인하셔서 해주세요. 그 모집 기간 아닐 때 연락 주셔가지고 기다리는 시간이 한 달 이렇게 돼서 너무 아쉬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자, 3텀에는요 3월이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한학 학생들은 겨울방학 끝나고 돌아간 상태고 국제학교 학생들은 12월에 방학특강 하다가 이제 돌아간 상태예요. 근데 3월부터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제 학교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지필에 집중을 못하는 상태가 되는 기간이 있는데 2텀 때 다져놓은 것들을 3텀에 유지를 해주면 좋은데요. 이 지금 한 100한 몇십 명 되는 학생들 중에서 파이널 하는 학생들 중에서 겨울방학을 거쳐간 학생들이 3텀에 로컬에 돌아가면 유독 한두 지역이 그런데 돌아가서 수업을 이어서 하지를 못해요. 그리고 파이널 때 다시 학원을 찾아옵니다. 그러면 안타까운 게 뭐냐면 겨울방학 때 열심히 하고 3, 4, 5 유지하는 애들이 6, 7월에 파이널 때 자기 성적을 쭉 끌고 가는데 이게 지역에서 한꺼번에 이렇게 덩어리로 애들이 3, 4, 5를 못 듣는 거 보면 지역 사정인 것 같아요. 그럼 이 친구들이 파이널 때 오면 전년도, 전전년도 다 있었던 일인데 파이널 때 오면 3, 4, 5에 유지했던 학생들만큼 성과를 내는 걸 힘들어해요. 그러니까 한 과목이 됐던 뭐 어떤 상황이 됐던 3, 4, 5에도 학생이 꾸준히 본인이 하고 있던 공부감을 계속 이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는 거가 부모님들 해주셔야 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여기 이렇게 1, 2, 3텀 간단하게 봤고요. 자, 4텀하고 4텀 기간이 파이널이에요. 그리고 맥스 모의고사 설명드릴 거예요. 4텀은요. 부모님들이 지금 말씀하시는 파이널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 기간이에요. 그것도 모집 기간이 이렇게 있어요. 자, 기존 맥스 수강생이 우선적으로 배정이 돼서 반에 들어가고요. 그 후에 수업에 충원이 필요한 경우에만 신규 학생이 파이널에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파이널 기간 동안에 뭐 여러 가지 뭐 하는 일들이 많은데요. 제가 오늘은 이제 간략하게 설명드리는 날이니까 중요한 게 파이널 때 7월 대학별 모의고사라고 하는 걸 해요. 대학별 모의고사를 본다. 경희대 모의고사, 홍대 모의고사, 건대 모의고사, 뭐 숙대 모의고사 뭐 이렇게 나눠져 있다는 말인데 자, 이 모의고사를 준비하는 게 맥스학원 선생님들의 1년 과제 중에요.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예요. 요 모의고사가 실제 내 시험의 적중을 높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5월 되면 일부 학교는 이제 올해 시험 본 게 기출문제가 나왔지만 5월 되면 기출문제가 다 나옵니다. 그리고 대학이 선행학습 영향평가라고 해서 그 문제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이런 것들에 대한 분석지가 나와요. 거기에 맞춰서 내년에 아이들이 시험장에 갔을 때 어떤 문제가 변별력 있게 만들어질 건지를 고민하면서 수업을 하신 거를 여기 다 담겨져 있어요. 파이널에 잘
대학별 모의고사를 본 애들은 요것만 가지고도 시험장 가서 익숙한 문제들이 나온다는 느낌을 받아요. 많이 받아요. 그런데 맥스 이 파이널 모의고사를 필요로 해서 이 모의고사반만 들어올게요. 막 이러면 재원생들이 차 있는 반에는 신규 학생 안 받아요. 예, 맥스에 아주 알토란 같은 내용들이 여기 담겨 있는 거니까요. 자, 요거를 활용해야 된다. 그 파이널 기간에 그 일이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맥스 모의고사는 들어보시지 않으셨을까요? 오늘 맥스 설명에 참여하신 분들한테 누군가가 이제 친구, 자녀를 위해서 맥스 학원 설명회 들어봐 이렇게 누가 권해주셨다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실 텐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이거였을 거예요. 맥스 모의고사에 대한 설명을 들으셨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맥스 모의고사 가지고 있는 특장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모의고사만 설명하는 건 아니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모든 학원이 지금 현재 모의고사라고 하는 걸 보고 있어요. 맥스는 지금 이 8, 9, 10, 11, 12월 말까지 이 기간에는 모의고사 보지 않아요. 맥스가 정의하는 모의고사와 다른 학원들이 정의하는 모의고사가 아주 달라요. 저희가 매주 주간 테스트는 지금 하고 있어요. 현재 공부한 걸 가지고 한 주 동안 이 아이가 어떤 공부를 어떻게 했는지 확인하는 거는 주간 테스트인데 그걸 모의고사라고 맥스가 부르지 않아요. 자, 맥스의 모의고사는 12월 마지막 주에 시작해서 원장과 배치 상담을 받는, 그래서 배치 상담 이후에 아까 말씀드린 대학별 고사로 넘어가기 전까지 약 20주에서 23주 사이에 일어나는 시험만 모의고사라고 불러요. 자, 그 모의고사는 매주 토요일에 시행이 되고요. 토요일 시행이 되고 나면 성적표 부모님들께 전달이 되고 그 모의고사 20회에서 23회 중에 5회는요. 전년도, 전전년도 선배들이 같은 시기에 봤던 시험지를 같이 똑같이 그 시기에 시험을 보게 돼요. 그래서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로 되어 있는 시간표를 아니 성적표를 보시게 되고 그 성적표를 바탕으로 배치 상담을 해요. 모의고사가 뭐예요? 모의고사는 그냥 시험 보는 걸 모의고사라고 하면 안 돼요. 모의고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내가 어느 대학 갈지를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확인하고 확신을 갖고 아 내가 여기 쓰면 되겠구나 이런 걸 가질 수 있는 시험이 모의고사예요. 그쵸? 그러니까 그 모의고사랑 총 최소 20회가 진행되고 그 중에 5회는 바뀐 시험이 아니라 전년도, 전전년도 총 올해까지가 이제 마지막이에요. 내년 되면 모의고사 또 바뀌어야 돼요. 3년치 모의고사에서 내가 같은 시험을 봤던 선배들과 같은 성적 비교를 하는 상태고 자, 모의고사가 등수가 나오면 애들이 어떠냐면요. 내가 왜 78점 맞아가지고 5등 했지? 한 문제 더 맞았으면 뭔데? 82점 맞았으면 3등인데 혹은 1등인데 그럴 때 애들이 자기 틀린 문제에 엄청 집중해요. 그러니까 모의고사를 이용하는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모의고사를 보면 우리 아이의 위치를 파악한다. 이 위치 파악한다가 아까 말씀드린 어느 대학 갈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 그다음 두 번째, 모의고사 볼 때요. 아이들이 내가 오답에 우리 맨날 오답 노트 하지만 집중 잘 못해요. 근데 모의고사는 바로 그날 해석을 해야 돼요. 바로 그날 해설을 해야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에 대해서 어디가 아쉬워서 내가 지금 점수나 등수가 안 나왔는지에 대해서 내가 집중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학습 효과가 굉장히 높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모의고사를 보고 성적표 주고 네가 알아서 해라 끝나는 거는 학원이 제 역할을 소홀히 한다는 뜻이에요. 맥스는 모의고사가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7년 동안 이어오는 동안 항상 토요일에 시험 보고 토요일 후에 바로 해설 강의하는 시스템은 항상 있어 왔어요. 자, 그런 방식으로 이 모의고사가 진행된다고요. 모의고사의 또 다른 특징 이제 부모님들이 매주 받게 되시는 성적표인데 좀 작죠? 예, 예, 좀 작아서 안 보이시는데 요 파일 보내드리면 어머님들 확대해서 보실 수 있어요. 예, 매 주마다 누적된 테스트가 있고 영역별 성적이 나오고 영역별 내가 어느 정도 비율에 해당하는지를 보실 수 있고 저랑 최종 배치 상담하실 때는 요 밑에 보면 지금 여기 파란 선만 있고 여기 두 개는 빨간 선, 파란 선이 다 있죠? 요 두 개는 파란 선이 평균 점수고요. 빨간색이 자기 점수예요. 자, 그래서 이 친구가 뭐 우리가 이런 설명회 할 때 항상 지원실에서 이런
그 서류, 이렇게 부모님들께 알려드리는 자료 만들 때 예쁜 거 보여드리잖아요. 예쁜 거. 그게 뭐냐면, 평균선은 이 정도인데요. 이 친구가 이 위에 이렇게 잘하고 있어요. 하는 거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예쁜 거 보여주신 게 아닐까 싶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학원에서 제공하는 성적표인데 지금 이름을 다 없앴잖아요. 이거 이제 매주 시험을 보면 이렇게 시험 성적이 나와요. 근데 왼쪽에 보시면 1, 2, 3, 4 등수가 있고 응시에 보시면 온라인, 개별, 온라인 막 이렇게 돼 있고 10등에 가야 현장에 있죠. 이게 뭐냐면 온라인 시험 보는 학생은 줌을 켜고 양손이 화면에 다 나온 상태로 그 관리자가 보고 있는 상태에서 시험을 보는 학생이 온라인 학생이 동시에 현장 애들하고 같이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개별 시험은요, 시차가 너무 안 맞아요. 여기 시험 보는 시간에 본인은 새벽 2시, 3시예요. 그 시간에 시험 볼 수 없는 애들은 그냥 시험지를 받아요. 받아서 네이버에서 시험지 오픈했다 하는 시간부터 성적 제출할 때까지 2시간 안에 시험을 봐서 성적을 확인받은 친구가 개별이에요. 보시면 온라인 성적과 개별 성적의 1, 2, 3, 4, 5, 6, 7, 8, 9등보다 현장 1등 성적이 낮죠? 네, 그럴 때는요, 어떻게 제가 배치 상담할 때 사용하냐면, 이 친구들 집에서 편안하게 타이머 그렇게 연연하지 않고 뭐 했을 수 있어요? 편안하게 봤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이 친구가 실제 현장에서 어떤 정도의 퍼포먼스를 내줄지는 파이널 때 보거나 대면하는 상태에서 배치 상담할 때 학생이 시험마다 어땠는지 확인을 하고 배치를 해야 돼요. 그냥 점수가 이러니까 너는 요렇게 해라. 이렇게 단순하게 나오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지금 되게 작으니까 이렇게 열어보실 수가 있는데 자, 지금 왼쪽 거 보시면 1등이 카톨릭대, 건국대, 동국대, 숙대 2등이 카톨릭대, 건국대, 경희대, 동국대, 숙명여대 뭐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똑같은 시험지 있죠. 전년도, 전전년도 선배랑 똑같은 시험으로 시험을 본다. 그랬을 때 나는 올해 어느 대학 가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거기서 그 평균이라고 되어 있는데 밑에 보시면 M5라고 돼 있어요. 그 주황색 있죠? 그거는 25학번 선배가 어느 대학 갔는지가 옆에 써여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회색칸 있죠? 회색칸. 네, 지금 6등 학생 중에 회색 있죠? 거기는 나중에 확대해 보시면 M4라고 돼 있어요. 24학번 선배가 이 시험에서 몇 점을 맞고 어느 대학 갔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이름에 헛땡 뭐 이렇게 돼 있고 가운데 이름 동그라미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아무 색깔 없는 애들 있죠? 그게 현역이에요. 올해 입시생이에요. 그러면 지금 4등을 한 헛땡 먼 학생이 예를 들어 올해 카톨릭 간호를 가고 싶다? 카톨릭 간호는 이제 지필학생 지원 못 하잖아요. 서류로만 하잖아요. 그럴 때 지필로 올해 시험이라면 카톨릭대, 건국대, 동국대, 숙대, 카톨릭대, 건국대, 경희대, 동국대, 숙대, 카톨릭대, 건국대, 동국대, 숙대를 합격한 성적과 같은 성적이다. 이런 거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시험만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것만 모의고사라고 불러요. 그쵸? 그러니까 모의고사를 한다고 모든 학원이 말을 하지만 학교들도 모의고사를 봐요. 해외 한국학교 모의고사 보시잖아요. 그 모의고사를 가지고 우리 아이 대학 배치를 어림짐작할 수 있는 것과 똑같은 시험을 봤을 때 전년도, 전전년도 선배들 어디 갔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다르죠. 그죠? 네, 그걸 할 수 있는 학원이 맥스밖에 없어요. 한다고 하지만 실제 이 일이 누적된 데이터로 만들어진 학원은 없어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집필하시면서 제일 걱정하시는 거 뭐냐면 어디쯤 가는 거지? 학과를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 아이 수준이 어떻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거지인데 이게 기반이 돼요. 자, 근데 이것만 가지고 할 거면 진짜 말 그대로 엑셀 돌려도 되겠죠. 이것만으로 하는 것도 또 맞지 않아요. 학생이 실제 모의고사를 볼 때 어떤 상황일 때 어떤 결과를 만드는지를 학생과 지속적으로 뭐를 해야 돼요. 데이터를 쌓는 작업을 해야 돼요. 그게 상담 과정에서 일어나고 원장 상담에서 일어나고 과목 선생님 상담에서 일어납니다. WPI 상담에서도 그 과정이 일어나요. 지금 좀 낯선 내용들도 있으실 텐데 그냥
맥스랑 잘 가까워지고 맥스가 하는 일을 부모님들이 내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 우리 집에서 일어나는 일처럼 이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아시는 상태가 되면 편안하게 이해가 되실 건데 아직은 이제 맥스에 대해서 소개를 받으시고 시작하시는 상황이니까 1년 동안 맥스는 어떤 준비를 해서 어떤 결과를 만드는 과정까지가 중에 일부를 듣고 계신다 생각하시면 맞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맥스의 실전 현장 모의고사 이거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여기는 건국대의 상어관에 실제로 애들이 시험 보는 장소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대학에 시험을 보러 가면 상어관에서 시험을 봐요. 맥스 학생들은요, 겨울방학 때, 그다음에 3월에, 5월에, 6월에, 늦는 경우는 7월에 15일부터 시험인데, 7월 초에도 건국대 시험장에 직접 가요. 이 맥스 학생들이에요. 건대 시험장에 간 건대 시험 보는 다른 애들이 아니라 맥스 학생들이 건대 시험장에 직접 가서 시험을 봅니다. 자, 이렇게 학생들 시험 보고 있는 상태예요. 그냥 대충 보는 거 아니고 실제 시험장과 똑같은 상태, 똑같은 시간에 보고 있습니다. 관리 감독하는 저 노란 옷 입은 친구들은 전년도 선배들입니다. 자기도 여기서 시험 보고 했었죠. 학생들 되게 집중해서 저는 뒤통수만 봐도 얘들 누군지 알거든요. 올해 입시한 애들이었는데 이 친구들이 현장 모의고사를 본다. 이게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네, 내가 시험 보는 시험장에 미리 가서 시험을 여러 번 경험한다는 거는요. 아이들한테 엄청난 자신감과 안정감을 줍니다. 네. 그 경험을 통해서 내가 시험장에서 실제 닥칠 일에 대해서 겨울방학 때부터 리마인드를 해볼 수 있다면 입시생 마인드로 지내는 것도 더 확률이 더 높아지고 공부에 대해서도 굉장히 현장감 있는 공부를 하게 됩니다. 자, 실제 현장 모의고사는요, 모의고사 문제지도요, 이게 지금 약간 이렇게 넓게 퍼져져 있죠. 이 왼쪽 화면이. 인문계 국어 시험이 시작되기 전에는 넘기지 마세요. 이렇게 되어 있고, 오른쪽에 건국대 제일국민 외국인 전형 필기고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험지 형식과 포맷도 똑같아요. 건대는 다른 대학하고 다르게 영어 보고, 쉬고, 뭐 수학 보고, 국어 보고 이게 아니에요. 건대는요, 시험지를 한꺼번에 줘서 학생이 120분 동안 한꺼번에 시험을 다 보게 돼 있어요. 그럼 애들이 어떤 상태가 되냐면 모의고사 연습할 때는 따로따로 봤는데 막상 시험장에 가니까 시험지도 한가득이에요. 그리고 중간에 이렇게 스탬플러 돼 있어서 막 넘기다 보면 정신 하나도 없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도 모르는 느낌 들어오는 상태가 돼요. 저희가 20에서 23회 모의고사 때 건대는 건대 유형처럼 이렇게 만들어서도 하고, 그다음에 대학별 파이널 할 때는 대학별 파이널 그 시험에 뭐 어떤 대학은 40분만 시험 봐야 돼요. 그럼 똑같이 해요. 문항수도 배점도 시간도 똑같이 해요. 건대 가서 시험 볼 때는 건대 시험지하고 똑같은 형식으로 시험을 봅니다. 자, 뭐 수학도 마찬가지겠고요.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아주 간단하게 빨리 설명드린다고 해도 지금 20분 지났어요. 자, 맥스의 1텀, 2텀, 3텀, 파이널 때 맥스가 뭐에 집중하고 우리 아이가 학원 다니면 어떤 걸 공부하게 되는구나에 대한 그냥 대략적인 구성, 흐름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기본기하고 문제풀이하고 실전하고 파이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이거는 대부분의 학원들이 뭐 할 거예요? 같은 포맷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자, 맥스는 그 기간에 내가 들어가려면 2텀, 3텀, 파이널 기간에 뭐 해야 된다? 신청 기간에 들어올 수 있다. 요거 확인하시면 되겠고, 맥스 모의고사 성적표는 어떻게 만들어지고, 맥스의 모의고사가 다른 모의고사랑 다르다고 원장이 말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 부모님들이 그게 확인이 되셨으면 요 20분 내용은 잘 이해가 되신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일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원래 일부는 실장님이 설명을 해주시기로 했는데 실장님이 또 다른 상담으로 지금 급한 상담으로 또 이동을 하시게 돼서 제가 오늘 다 하게 됐어요. 좀 한 사람 얘기만 계속 들으셔서 아쉽겠지만 또 빨리 진행해 보겠습니다. 맥스의 학습생활 상담학원, 우리 맥스 학습생활 WPI 학습생활 상담학원은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서 학생을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게 우리 이 브로셔를 만든 우리 직원분 마음인 것 같아요. 우리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학생을 성장하게 할 수 있다. 이런 믿음이 있으니까 이런 문장을 쓸 수 있겠죠. 주기적인 상담, 지원실에서 하는
네, 주기적인 상담, 그 다음에 리뷰 테스트, 그 다음에 학부모 간담회, 그 다음에 모의고사. 재원생 간담회는 매달 일어납니다. 1대1 상담으로 할 때도 있고요. 부모님들 다 모셔놓고 학부모 재원생끼리만 해야 하는 간담회가 있어요. 그리고 학생에 대해서 원장이 하는 상담, 과목 선생님들이 하는 주기적인 상담이 있습니다. 모의고사 설명드렸고요. 리뷰 테스트는 지금도 매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수업하는 온라인 학생들 우리 애들 얼굴을 못 가렸네요. 모습, 지금 위에서 한 번째, 두 번째, 선생님이 저희 국어 선생님이세요. 국어 선생님이, 뭐 보시면서 이렇게 온라인 학생들하고 이제 수업하고 있는 모습이고, 학생들이 얼굴이 요만큼, 이 머리만 보이거나 안 보이거나 그런 일은 없어요. 맥스의 온라인 수업들은 학생들이 다, 지금 저희 영어 선생님 이 수업 되게 꼼꼼하게 하고 계신 거 보이죠? 자, 그 다음에, 저희 수학 선생님. 네. 자, 학생들이 다 자기 얼굴이 보여지는 채로 얘가 뭘 하고 있는 상태인지, 지금 이걸 이해를 하고 따라가고 있는지 아닌지 선생님들이 계속 확인하면서 온라인 수업도 진행이 됩니다. 자, 리뷰 테스트 문제지는 아까 건대시험지하고는 좀 다르죠? 이거는 이제, 선생님들이 주간에 보시는 네, 주간 테스트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맥스의 모의고사가 아니다라는 말씀이에요. 네. 자, 리뷰 테스트를 통한 약점을 진단해서 그 약점이 보완되는 거를 보여드립니다. 뭐, 요런 표를 만들고 싶으셨나 봐요. 이 작업을 하신 분이. 8월에서부터 11월까지 박땡땡 학생이 점수가 이렇게 저조했는데, 11월에도 좀 이랬대요. 근데 11월 지나가면서 쭉 성장하는 모습이라고 요거를 보여주신 것 같아요. 아마 이게, 어, 선생님들한테 이 리뷰 테스트에 대해서 어떤 강점이 있나요? 이런 걸 물어보신 것 같아요. 이 이제 자료 만드시는 분이. 그랬더니 선생님이 요 학생이요,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셨겠죠? 근데 그 내용이 여기다 담긴 상태는 아니지만, 학생이 변화하는 과정이 누적돼서 보입니다. 이렇게 여기 녹이라고 돼 있죠, 녹. 요거 녹은 녹화 수업을 듣는 학생이에요. 녹화가 진행될 때 성적을 제대로 내지 않으면 여기 옆에, 아이고, 여기 옆에 0점 처리된 것도 있죠. 예. 자, 녹화 수업이 진행됐고 이 친구가 시험지를 제대로 내지 않아서 성적 처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이렌 울리는 거죠. 빨리 선생님이 확인하면서 이렇게 해주세요 했더니 학생이 또 한동안은 쭉 뭐 했어요? 하는 것 같더니 또 이렇게 됐어요. 뭐였을까요? 이 기간에 1주차 때, 4주차 때 학생한테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누군가는 뭐 해줘야 돼요? 챙겨서 점검해야 돼요. 학원 다니니까 알아서 다녀라 아니에요. 자, 학생 상담을 통한 성장 동기부여 모든 학원들이 하고 있는 거 맞죠? 그죠? 맥스도 하고 있는 모든 학원이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땡땡 학생에 대해서 땡땡 선생님이 재원생 상담을 했는데 애가 요런 상태래요. 다른 과목 선생님도 참고하시고 교육지원실도 참고하시고 원장님도 참고해 주시고 WPI 학습생활 상담 제가 지금 어머니들이 미처 아시지 못했던 내용 드리는데 WPI 학습생활 상담하시는 선생님들도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생기부 담당하시는 선생님도 참고해 주세요 하는 내용이 누적되고 있다. 자, 오늘 부모님들이 새롭게 들으시는 얘기가 맥스는 내가 알고 있는데 WPI 뭐지?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오늘은 맥스 WPI 상담 프로그램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릴 거고요. 네, 자세한 안내는 또 이런 설명회를 잡아서 궁금해하시는 부모님들께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WPI 학습생활 상담은요. 중2라고 되어 있는데 중3부터 고2까지 학생들이 진행하는 진로진학 설계라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고3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입시 로드맵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입시 로드맵 프로그램을 해야 되는 지금 여기 참여하신 100분 넘게 참여하신 분들 중에서 고3 학생이 돼서 입시 로드맵을 한다. 이거는 원장과 이 상담을 이 입시 로드맵 프로그램을 우리 아이가 하는 게 좋은가요? 어떤 영향이 있는가요?를 원장과 미리 상담 후에 프로그램에 들어가시게 되고요. 진로진학 설계 프로그램은요. 신청하면 바로 진로진학 설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중3부터 고2까지 하는 진로진학 설계 프로그램이 뭔지 이거 우리 애가 시작하면 어떻게 되는지 요거 궁금하신 분들은 이번 주 금요일 한국 시간 8시로 자, 진로진학 설계 프로그램에 대해서 계속 이어지는 부모님들께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설명회가 있는데 이번 주 금요일에 나는 대상이 중3부터 고2예요. 진로진학 설계 프로그램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오늘 남기셨던 채널에 다시 남겨주시면
요 진로진학 설계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회나 관련 내용 안내드리는 내용이 전달이 될 거고요. 입시 로드맵 프로그램을 해야 되는 학생입니다 하면 채널에 고3 학생입니다. 입시 로드맵 프로그램 관심 있습니다. 뭔 줄 알아야 관심 있죠. 라고 하시는데 뭔 줄 아는 거는 오늘 상담에서 다 담기지 않으니까요. 궁금합니다. 남겨주시면 상황에 따라서는 지원실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이 부모님은 입시 로드맵 프로그램 원장님이 개별적으로 좀 상담 진행해 주시면 안 돼요? 이런 실장님, 뭐 저희 대리님, 팀장님 그리고 저희 실장님 두 분이시죠? 실장님 두 분, 이런 분들이 저한테 개별적으로 요청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도 입시 프로그램에 대해서 입시 로드맵 프로그램 설명드리고 어떻게 진행하시면 되는지 제가 개별적으로 가이드 드립니다. 간단하게 맥스 WPI 상담 뭔가요? 제가 학원 다니거나 학교 밑센터도 있고 상담에 대한 얘기는 들었는데 어떤 거죠? 하시는 거 있어요. 자, 아주 간단히 말씀드려서 애들이 자기 공부와 자기 진로에 대해서 나 대학 가야 해. 그건 해야 할 일이야. 나의 숙제야. 가 아니고 내가 이 대학, 이 진로, 이 길로 가는 것을 내가 선택한 길이 되도록 하는 상담이에요. 자, 이 상담을 기반으로 합니다. 아까 우리 1텀에 들어오는 학생들, 2텀에 들어오는 학생들까지는 WPI 성격 유형 검사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1텀, 2텀에 들어오는 학생들은 그 성격 유형 검사를 기반으로 원장의 상담도 진행되고 배치도 할 때도 그걸 부모님과 상의해서 활용할 수 있고요. 각 과목 선생님들에게도 이 학생 공부 성향은 이런데 현장에서 보이시는 건 어떤가요? 그럴 때 우리가 이 아이를 어떻게 서포트할 수 있습니까?에 대해서 과목 선생님들과도 진행이 됩니다. 맥스의 모든 과목 선생님들 그리고 지금 있는 직원들은 모두 맥스 그러니까 WPI 센터에 교육과정을 다 이수를 했고 교육과정 이상 지도자 과정까지를 공부하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애들이 뭘 공부하지? 어떻게 해야지? 내가 왜 하지? 이게 아니고 공부에 포커스를 둔다가 아니고요. 나는 이 길을 왜 선택하는가에 대해서 애가 스스로 말을 하게 돼요. 부모님한테. 나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할 거야. 근데 자기도 믿지 않는 빈말을 하는 게 아니라 난 이걸 위해서 이렇게 할 거고 지금 그래서 나 상황은 이런데 난 그걸 이렇게 만들어 갈 거야. 하는 진짜 기적 같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학습과 진로 설계를 하게 되는 거예요. 부모님의 뜻과 같다, 다르다. 이거는 지금 우리가, 음, 다뤄야 되는 게 아니고요. 아이 스스로 뚜렷하게 말을 하면 그 말을 실행에 옮기게 되는 과정까지를 만드는 상담이다. 그냥 요렇게만 일단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과정은 어떻게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로 진학 설계는 중3 고이용입니다. 입시 로드맵은 고3용입니다. 황상민 박사님 개별 상담 후에 검사 후에 진행됩니다. 황상민 박사님하고도 진행되지만 입시 로드맵은 누구랑도 먼저 시작이 됩니다. 네, 원장하고 기본적으로 서류, 면접, 시험 준비 요 내용도 확인하시고 입시 로드맵 프로그램 확정 지으시면 황상민 박사님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자, 초기 진단 검사 황상민 박사님이 직접 해주시는데요. 지금 이게 부모님들한테는 그냥 누구 박사님인가 보다 싶으시겠지만 제가 이런 말씀 사실 막 계속 드리진 않았어요. 근데 오늘은 할게요. 황상민 박사님은 서울대에서 심리학 하셨고 하버드에서 석사 박사 과정 다 심리학으로 하셨어요. 우리나라에서 하버드에서 석사 박사 심리학 다 하신 정통 학부파는 제가 알기로는 박사님밖에 없어요. 그리고 세종대 거치셔서 연대 심리학 교수님으로 18년 재직을 하셨고요. 제가 황상민 박사님을 입에 담고 저희 애들, 재외국민 애들을 박사님이 먼저 만나서 우리 애들 진단을 해주세요.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누군가가 들을 때는 그냥 뭐 연대 교수님인가 보다 이렇게 하겠지만요. 잘 생각해 보시면요. 연대 교수님이셨던 분과 우리 애가 직접 만나가지고 그리고 전문 심리 상담가로서 학생 상담가로서 그 아이 진로와 방향을 설정한다? 이거는 검사지 띡띡 해가지고 그냥 어디 석사 나왔대요 하면서 그 임상을 몇 번 하셨던 분들과 그분들을 교육하는 황상민 박사님을 만나는 거는 전혀 다른 일이고요. 재외국민 학생 그리고
WPI 학습생활 상담학원을 맥스에 도입하겠다고 한 이영미 원장이 박사님한테 우리 애들을 3년 내내 부탁을 드려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제가 이거에 대한 신뢰와 확신이 없다면 이 프로그램 진행할 수 없어요. 우리가 흔한 데서 입학사정관 많이 만나죠. 어디 출신 입학사정관. 입학사정관은 입학사정관 끝내고 나서 3년 동안은 사교육에 나와서 입학사정관이었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아주 엄중한 벌을 받습니다. 근데 지금 입학사정관이었어요 라고 누군가 말하고 다닌다면 그 사람은 벌써 입학사정관 한 지가 3년 훨씬 넘었고 1년 울거먹고 2년 울거먹고 구닥다리예요. 근데 황사임 박사님은요, 사정관이 아니었고요. 연대에서 서류로 학생을 직접 모아신 분이에요. 본인이 최종 서류를 결정하고 학생을 뽑으신 분이잖아요. 18년 동안 심리학과 오는 애들 본인 손으로 직접 다 뽑으셨죠. 그럼 교수님은 어떤 애를 뽑는지를 최종 결정은 하는 거를 직접 경험한 사람이 우리 애들을 만나주시는 거예요. 이게 그냥 이 동네에 하다못해 대치동 바닥에도 없는 일이에요. 근데 그게 재외국민 학생들이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박사님 만나서 그 과정을 만들어 나가는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건데 제가 너무 이렇게 얘기하는 게 뭔가 박사님을 제가 파는 것 같아서 그랬는지 어쩐지 제가 되게 소심하게 얘기를 했나? 부모님들이 그 가치를 모르시네? 같은 생각을 제가 해요. 황사임 박사님하고 초기 진단한 후에요. 각 상담사분이 박사님에게 지금 저처럼 배우고 있는 선생님들이 1대1 매칭을 하고 나면 월 4회 상담이 진행되고 학부모 상담 1회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국영수 수업과 연계가 되고 예, 통합적인 관리를 하는 상태가 돼요. 너가 공부를 잘하려면 뭘 해라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너는 아마 커서 플로우리스트가 될 거야. 세무사가 될 거야. 이렇게 막 던지는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자, 간단히 말씀드린다고 해놓고 제가 또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힘을 엄청 쏟았나 봐요. 기존에 우리가 하는 입시 컨설팅은요, 성적과 정보 중심이요. 그리고 결국은 그걸 가지고 자기적에서 첨삭을 한다고 해요. 그리고 일회성 상담입니다. 예, 그래서 말로는 이렇게 돼요. 진로와 심리와 학습을 분석한다지만 그냥 대학 집어주는 일, 자기소개서라는 비용 발생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맥스WPI 이 통합상담이라고 하는 거 어려우실 거예요. 지금 이 얘기가 이런 얘기 너무 어려운데 이렇게 하실 텐데 이 아이라는 존재, 이 개인이 자기 자신을 기반으로 자기의 진로를 설계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스토리를 누군가에 의뢰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만들어 나갈 수 있게 되고 장기적인 매칭을 통해서 지속적인 케어를 하는 거예요. 1년간, 2년간, 3년간. 그러면서 통합적인 자기를 이해하는 그래서 거기서 자연스럽게 내 대학과 진로와 내 공부와 내 생활이 만들어지는 그런 상담입니다. 제가 지금 입이 침에 마르게 말씀을 드려도 명확하게 와닿으실 수 없겠지만 없는 부분이 있겠지만 그 부분을 부모님들께 이 필요가 저한테 제가 26년 학원 강사 생활하면서 내가 이 프로그램으로 부모님들이 원하시는 결과, 학생이 원하는 결과,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 공부는 어떤 이유로 하고 있는지, 내 공부가 성과를 내기 위해서 나는 어떤 마음을 갖고 생활에서 어떤 일을 해나가면 될지에 대해서 답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간곡히 말씀드리나 봐요. 뭐 이 상담을 통해서 우리 애가 아이고 너 힘들었지, 너 요즘 어디가 아프지, 너 뭐 병원 가서 약 먹는 뭐 이런 거 있지 이거 아니고요. 보시면 하나 둘 셋, 세 번째 목표를 명확히 했느냐, 네 번째 공부 목적성, 성실히 시행했느냐, 그걸 피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느냐, 환경에 영향을 받느냐, 생활 루틴을 만들어가고 있느냐, 생활 루틴 되게 낮았던 걸 올려가고 있느냐 이런 거를 확인할 수 있는 상담인 거지. 으쌰으쌰 응원 열심히 한번 해보자 이런 거 아니에요. 자, 제가 말이 또 너무 많아지네 이렇게 하니까. 자, 간략히 여기서 넘어갈게요. 오늘 아침에 이게 10월 1일이에요. 진영쌤은 저희 학생 중 한 명을 담당하시는 선생님인데 이 선생님이 오늘 아침에 저한테 이런 내용을 보내셨어요. 뭐냐면 지난주에 일요일에 학생이 이 입시 자체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한테 들으면 학생이 좀 더 신뢰를 갖고 용기를 갖는 부분이 지금 이 학생한테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한테 요청을 주셔서 제가 일요일에 학생을 만났어요. 그리고 나서 선생님이 다시 이제 학습생활 상담 선생님이 다시 상담하셨는데 그 녹취록 아이가 한 내용과 상담 내용을 선생님이 지금 타이핑 치신 게 아니고 녹취록을 저한테 발췌를 해서 아까 오후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냥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는 걸 그냥 부모님들께 간략히 보내드려요. 요 김진영 선생님이 근데 땡땡이는
또 이영미 원장님 인터뷰하는 시간 가졌잖아. 그때 애가 네, 그래서 어땠어? 그랬더니 여기 이 아이 땡땡 학생 솔직히 말하면 되게 재밌었대요. 상담이 재밌었대요. 약간 목표도 조금 생기는 것 같고요. 좀 불안정함도 조금 진정이 된 것 같고 그러니까 상담사 선생님이 너무 좋은 말이다. 지금 그러면 땡땡아 영미 원장님이 땡땡이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 들으면 되게 좋아할 것 같아. 땡땡이 마음도 편해지고 목표도 생겼다고 표현해 준 거니까. 근데 선생님이 그래서 더 궁금해졌거든. 이영미 원장님이랑 어떤 얘기 했는지 선생님한테 얘기 좀 들려줄 수 있어? 이렇게 지금 이거 그대로 녹취해요. 상담사 선생님께서 아이가 하고 있는 내용, 아이가 하고 있는 표현에 대해서 아이가 하고 있는 걸 다시 정확하게 리뷰를 해주고 그리고 이 아이가 자기 얘기를 다시 명확하게 말을 하면서 자기가 이걸 그냥 마음속으로 조금 품었다. 이게 아니고 내 입 밖으로 꺼내서 이걸 좀 더 명확하게 해서 자기가 그 길로 가는 과정을 스스로 인식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땡땡이가 제가 아직 못 대학교를 이제 애 말이죠. 대학교를 명확히 목표로 못 정했다. 약간 제 수준이 어느 정도일지도 모르겠다. 이건 부모님도 애들도 다 하는 고민이에요. 이렇게 본인이 얘기했고 저도 이제 그걸 다시 리뷰를 해줬겠죠? 대학교를 약간 본인이 좋아하는 최애 연예인의 비유를 해주시면서 그 대학교는 최애를 만나러 가는 거라고. 지금 이 얘기 들으시면 저 상담이 뭔 상담인가 궁금하시고, 그러니까 모르겠다고 이 생각이 드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아,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아이가 어떤 느낌을 갖겠구나라고 느끼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자, 모든 상담이 이렇게 최애 연예인 만나러 가라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친구기 때문에 이 친구한테 자기가 감정을 스스로 유발할 수 있는 게 뭔지를 그동안의 박사님 상담과 선생님들 상담, 이 진영쌤 상담을 통해서 제가 리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만나러 가는 거라고. 수준이 아니라, 내 성적 수준이 아니라 내가 만나러 가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갈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뭔가 용기가 조금 생긴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요. 애들이 내 수준을 몰라서 내가 어느 대학 갈지를 못 정해요 라는 마음으로 있어요. 그래서 공부할 때도 아니 이거 공부해가지고 내가 어딜 가는 거지? 엄마는 맨날 경희대 얘기하는데 아 나 항공대 운항과 가고 싶은 것 같은데 갈 수 있나? 전 세계에서 5명만 항공대 운항과 가는데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갈 수 있어? 이 마음으로 있어요. 그럴 때 아까 우리가 본 모의고사처럼 성적 지표로 보여주는 점 그리고 아이 공부와 생활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원장이 과목 선생님이 학습생활 상담 선생님이 입결 언제 열려? 시간 너무 많이 지났구나. 자,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 그랬을 때 뭐예요? 네, 학생이 말씀하신 좋은 입결이 나와요. 자, 맥스학원 대입 결과 질문하시니까 바로 나오네요. 자, 올해 이제 우리 지필학교 8개에 대한 설명을 지금부터 해드릴 거예요. 자, 24학년도, 24학번 학생들 얘기죠. 24학번의 합격자 쭈루룩 이렇게 있는데요. 그건 이제 지나간 거라 보시면 대학별로 이렇게 쭉쭉쭉쭉 이렇게 모여져 있는 자료 받으실 수 있게 돼요. 총 247명이 합격했다는데요. 247개의 합격증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학생이 247명이 안 되는데 어떻게 247명이 합격을 해요? 자, 120명, 뭐 130명 이렇게 하면요. 학생이 합격증을 갖게 된 맥스에 보내준 합격증 개수입니다. 안 보내준 학생들도 있어요. 부끄러워요. 뭐 이거 전화만 받아서 합격증 없어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나중에 추합 돌면 전화로만 받기 때문에 합격증 굳이 확인 안 하고 내가 경희대 붙었으면 밑에 학교 합격증 굳이 학원에 안 줘요. 그러니까 이보다 개수는 더 많겠지만 우리는 그냥 이걸로 데이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몇 개가 되냐면 130명 이렇게 하면요. 평균 1.8개 이렇게 되면 120명 이렇게 되면 평균 2점 몇 개 이렇게 되겠죠. 한 학생이 합격하는 개수가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맥스학원 보내시면 우리 아이가 결국 합격하는데 120명 중에 우리가 육광탈이라고 하죠. 모두 다 떨어지는 학생이 1년에 있어요. 있어요. 한 명, 두 명, 제가 두 명까지가 최대로 봤는데 올해 보니까 세 명이었더라고요. 자, 올해 아니죠. 그러니까 전년도에, 지금 올해 학생들은 최초 합밖에 안 났으니까 전년도에 두 명인지 알았는데 한 명이 더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자, 이 학생 등록을 안 했어요. 예, 본인이 원하는 학교 아니라서. 자, 이 두 명은 왜 육광탈했나요? 그런 일이 우리 애한테 일어날 수도 있나요? 그건 제가 콕 집어서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요런 상황으로 요렇게 하시고 결과를 이렇게 하시면 기대하시면 육광탈합니다. 제가 배치 때 말씀드려요. 자, 2025학년도도요, 쭉 이렇게 있는데,
220명 합격했대요. 2025학년 때는 2024학년 때보다 좀 줄었네요. 최종 합격 개수. 평균적으로 2.2개 이렇게 합격하는데 제 목표가 2.4개, 2.5개 합격이 학원의 목표예요. 예, 맥스의 목표예요. 자, 2026학년도는요, 최초합만 결과가 났고, 추가 합격은 12월이 되기 때문에 아직, 명단이 다 추려지지 않은 상태예요. 보시면, 왼쪽에 가천대, 경기대, 고려대, 광운대, 국민대, 단국대 막 이렇게 돼 있죠? 왼쪽에 보시면, 면접, 서류 면접, 서류대학, 요렇게가 되어 있는 거고요. 지필대학은, 이게 세종대부터 나와 있어요. 페이지 뒤에 경희대, 건대 나오는데, 세종대, 숙대, 건대 쭉, 경희대 쭉 이렇게 있죠. 그죠? 이게 올해 최초 합한 학생들이에요. 자, 아주대, 인하대, 뭐 이렇게 지필 최초 합격들입니다. 올해 경희대 분석을 해드리는데 이 이유는요. 내년에 맥스에서 배치 상담하시게 될 때 이 얘기를 처음 듣는 얘기 상태가 아니라 내 최초의 원장님 설명회 들었을 때 이 비슷한 얘기 들었지. 이런 분위기와 범주지. 이렇게 맥스가 다니면 우리 애가 뭐 한 20등 안에 들면 요 범주에 들지. 이런 걸 알고 계셨으면 해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경희대 경쟁률은 5대1, 국제 캠퍼스는 4.8대1, 요 정도 보시면 돼요. 자, 94명이 총 모집 인원이에요. 서울 캠퍼스, 국제 캠퍼스 합쳐서. 맥스는 국제 캠퍼스를 극소수로 써요. 맥스 국제 캠퍼스 지원을 많이 안 합니다. 나중에 경희대 합격증 그 오픈하는 학원들 쭈루룩 보시면 경희 국제 캠퍼스가 쭈루룩 있어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특수한 목적을 명확하게 가진 학생 아니면 문과 학생들, 예체능 학생들의 특수한 학생들 빼고는 지원을 많이 안 시켜요. 그래서 맥스가 합격률이 적게 보일 수가 있어요. 근데 실제로 적지 않아요. 더 많죠. 그 경희대 국제학부 지원하는 학생들이 없는 대부분의 학생들을 국제학교 지원을 시키는 학교랑 학원이랑 맥스가 많이 달라요. 2025년도에 최종 합격이 20명이었어요. 최종. 근데 22년도는요. 최초 합격이 22명이에요. 이건 무슨 뜻이죠? 26년도부터 경희대는 문과생은 국어만, 이과생은 수학만 시험 봅니다. 그러니까 한 과목을 집중을 해서 그 과목만 특화시킨 시험을 보게 했을 때 맥스가 굉장히 뭐 했단 말이에요. 올해 굉장히 강한 결과를 내줬다는 말입니다. 추가 합격까지 포함하면 뭐 하겠죠? 당연히 더 늘어나겠죠. 작년에 20명? 20명이었어요? 더 있었던 것 같은데. 하여튼간, 네, 올해는 최초합만 이 정도 인원이에요. 추가 합격 인원 아니고 최초합만 이 정도 상황이다. 국어, 수학이 굉장히 강하게 결과를 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하나, 제가 국제학부 지원을, 수원 캠퍼스 지원이 25년도보다 26년도에 일부 늘어났어요. 예체능에 홍대와 경희대가 시험 날짜 겹칠 때 홍대 안 쓰고 경희대를 무조건 예체능 합격할 거예요 라고 하는 학생이 있어서 그 학생들 지원이 일부 한 3명 정도 합격생이 늘어났고요. 그리고, 올해 성적이 좀, 이과가 특히 굉장히 많이 좋았습니다. 자, 건대는요, 경희대보다는 경쟁률이 조금 높죠, 그죠? 6.25대 1입니다. 자, 60명 중에 전년도에 최종 합격생이 23명, 올해 최초가 15명인데요. 건대는 추가 합격이 100%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60명을 뽑으면 추가 합격 60번까지가 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50%라고 잡으면 맥스가 7명 더 합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전년도하고 비슷한 수준의 결과가 26학번 학생들 나올 거고 지금 맥스에 좋은 학생들이 올해도 또 공부하러 오고 선생님들과 원장쌤과 지원쌤과 지원실과 부모님이 합이 좋은 상태에서 이 상담 과정 같이 해나가면서 더 높여진 아주 좋은 학습 그 입결을 만들 수 있어요. 자, 홍익대는요. 자, 홍익대는 왜 이걸 보여드리냐면 홍익대는 학과별 모집이에요. 오른쪽은 세종 캠퍼스고요. 왼쪽이 서울인데 학과별 모집이라서 학과마다 8대1 경쟁 요런 과들이 있고요. 3대1 경쟁 요런 과들이 있어요. 그래서 배치를 좀 잘 타시면 우리 아이가 합격하는데 좀 도움을 될 수 있다 하는 거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홍대는 작년에 예체능 학생 지원자 중에 5명 예체능 아니죠. 전체 합격생 중에 5명. 자, 올해는 아직 발표 전이에요. 네, 그래서
홍대 발표 나고 나는 12월이 되면 홍대 입결은 어땠나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세종대. 네. 세종대는 올해부터, 그러니까 올해 대학 가는 애들부터 통계열이라는 걸로 바뀌었어요. 그냥 50명을 뽑아요. 문과, 이과 뭐 이런 거 상관없어요. 그냥 성적순으로 50명 뽑는데 세종대는 한 3배수 정도까지가 합격을 해요. 그러니까 150등, 제가 배치 상담 때 올해는 150등까지 아니고요. 120등까지 보십시오. 뭐 어쩌고 이렇게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데 통상적으로 3배수 정도 합격한다 이렇게 보시면 맞아요. 자, 작년에 50명 중에 13명밖에 합격을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 작년에 숙명여대하고 세종대가 시험 날짜가 겹쳤어요. 저희가 숙대 합격생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여학생들이 대부분 다 빠져나간 상태, 숙대 합격생이 높다 보니까 무한 상태가 됐다. 세종대 인원이 적었고 올해는 최초 합 5명인데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3배수 돈다 그랬죠? 그럼 맥스 5명이면 올해 15등까지가 합격한다는 뜻이에요. 세종대 지원자 중에 맥스 순서로 15등까지 합격해요. 그럼 전년도 수준으로 합격을 하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아주대요. 우리 공대 아주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6.6대 1 이렇게 지원자가 있고요. 40명 합격생 중에 작년에 14명 합격했습니다. 올해는요. 최초 합만 몇 명이에요? 12명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올해 추합이 또 뭐 하겠죠? 5명만 돼도 17명이 되잖아요. 맥스가 전년 대비 올해 굉장히 입결이 성공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인하대는요. 네, 4.73대 1이에요. 인하대도 추합률이 굉장히 높은데, 자, 그게 모든 쪽이 그렇지 않고 계열마다 좀 다른데, 우리 아이 성적에 따라서 인하대 합격하려면 어느 계열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지원합니까? 그 얘기까지 할 수 있으려면 모의고사라는 탄탄한 기반이 있어야 돼요. 자, 전년도에 인하대, 최종 합격이 69명, 70명 중에 26명 맥스 학생이었고요. 자, 올해는 최초 합이 17명인데요. 인하대는 못해도 2배수까지가 합격해요. 곱하기 2 한다는 거예요. 올해는 34명, 5명 합격할 거예요. 나중에 맥스 입결 12월 이후에 보세요. 원장이 말하는 거대로 됐는가 아닌가 한번 보시면 명확하게 확인하실 수 있어요. 자, 항공대는 총 16명 뽑죠. 16명 뽑고 9.25대 1입니다. 작년에 16명 중에 6명이 추가 합격까지 완성이 됐고요. 올해는 최초 합만 몇 명이에요? 5명이에요. 자, 얘네는 1배수 조금 안 되게 돌아요. 그러니까 1배수 정도로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올해 최초 합 예상 학생 몇 명, 아니 추가 합격까지 몇 명 보시면 돼요. 9명, 10명 이렇게 보시면 맞아요. 자, 숙대는요. 맥스 숙대 합격생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올해 이 굉장히 여기 경쟁률이 낮았죠. 그래서 맥스에서도 지원을 많이 시키긴 했지만 요 경쟁률 아주 꿀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4.17대 1, 예대는 7.3대 1인데 예대 뽑는 인원 보시면 3명이죠. 3명. 올해 최초 합 전부 다 맥스 학생이에요. 네, 그리고 우리 이과대에는요. 3특, 오늘 지필대학만 입결 알려드리고 있어요. 서류 지원하시는 부모님이시구나. 서류 설명에 다시 한번 가질게요. 네네. 자, 4.17대 1인데, 이과 학생들은 국어랑 영어 시험 봐요. 그러니까, 국어 수학 시험, 보죠. 그러니까 내가 좀 약해도 국어 공부하면 여기 갈 수 있어요. 그거는 제가 딱 정해드려요. 요 학생은 요렇게 가라. 너는 문과로 바꿔서가 아니라 이과로 진학을 하는데 숙대를 가기 위해서 국어를 요만큼 요거만 해라. 그렇게 정해준 학생은 아시겠지만 안 떨어집니다. 아무나 하게 하지 않아요. 합격할 것을 확신하는 학생만 지원하게 합니다. 자, 작년도 보시면 43명 중에 21명이 합격했죠? 그냥 50%는 맥스에서 합격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올해 43명 중에 최초 합 10명이고요. 추가 합격 분명히 전년 이상 돌 겁니다. 여기도 25명 이렇게 예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50%가 합격한다. 그러니까 숙대하고 세종대가 겹치는 바람에 뭐 했기 때문에 작년도에 세종대가 좀 적었는데 올해는 세종대가 건대랑 겹쳤어요. 그래서 건대에 지원을 많이 했기 때문에 세종대 합격생이 조금 저조한 상태입니다. 자, 건대 수의대, 제가 한 해에는 한 명, 그 다음에는 2명, 한 해 한 명, 그 다음 2명, 이런 식으로 계속 붙어왔다,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자,
3명 뽑는데 55명 지원합니다. 18대 1 이런 건 오늘 처음 보셨죠? 그죠? 18대 1에 올해 합격생 1명 있었고, 요 합격생 어머니께서 얼마 전에 전화 주셨어요. 이 아이가 이 지원을 할까 말까 고민을 되게 많이 했는데, 마지막에 파이널 배치 때 꼭 하라고 얘기해 주셔서 쓰고 합격하게 됐어요. 그래서 원장님 덕이에요. 막 이렇게 하지만, 네, 그거는 아니었고요. 학생이 애초에 합격할 학생인데 용기를 갖지 못했던 거죠. 자기가 이렇게 합격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좀 부족했다. 근데 그게 좀 확인이 됐다. 그리고, 우석대 한약학과, 우석대 한의대 합격생이 작년까지 계속 있었죠. 올해는 한의대를 지원자가, 한의대 지원자가 1명 있었나? 1명 있었죠. 네, 그리고 한약학과 지원자 1명 있었고, 1명 합격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설명 마지막 드리는 부분은, 아까 저기 하신 분 나가셨나? 서류는 얘기 안 하냐고 하신 분. 맥스 플랜이라고 해서 학교 생활기록부 컨설팅이 진행이 됩니다. 교과 세특, 생기부, 행특, 창체. 근데 이거 보시면 한국학교 생기부잖아요. 이제 한국학교 생기부를 중심으로 다루었었고, 학교에서 직접 이 애들 교과 세특이나 생기부, 행특, 창체 이거를 담당하시면서 일반 고등학교에서 입시 담당하셨던 장혁준 선생님이 저희 학원에서 아이들 생기부 관련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시게 될 건데, 이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드리면 내용 별로 이 짧은 시간에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설명회가 기획이 되어 있으니까요. 맥스 채널에서 그 내용 전해드릴 때 우리 아이가 한국학교 다니고 있네 할 때는 요 생기부 프로그램에서 자세히 들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국제학교 학생들은 서류하는 국제학교 학생들 경우에요. 우리 애가 이런 생기부를 하고 있지를 않잖아요. 그럼 국제학교는 생기부를 대체하는 자기 서류를 만들어야 되죠. 그 서류를 어떻게 만들어야 교수님들이 보실 수 있는 상태로 만들 수 있는지 그거를 준비하는 내용도 말씀드리게 될 거예요. 자, 안 넘어가네요. 자신만의 성장 스토리가 필요하다. 이거는 많이 들으시는 얘기일 거예요. 근데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나도록 하려면 자세하게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자신만의 성장 스토리를 만든다는 게 무슨 소리지? 하는 내용, 예, 확인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합격생들의 묘한 차이 생활기록부가 만듭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뭐, 일일 프로그램이랑 연관 프로그램 요 자세한 내용은 시간 다시 잡아드릴게요. 자, 제가 생각을 하는 건 이거예요. 상해 한국학교 1등도 있고, 호치민 한국학교 1등도 있고, 하노이 한국학교 이과 1등도 있고, 국제학교에서 뭐 42 거의 만점에 TOK 1, 2점 맞아서 43, 44 막 이런 애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서류로 1명을 뽑아요. 교수님이 뽑는 그 1명은요. 상해 1등이어서, 호치민 1등이어서, 북경 1등이어서, 뭐 어디 국제학교 42 만점자여서 그런 걸로 결정나지 않아요. 왜냐면 거기 지원하는 애들 다 똑같아요. 그러면 교수님이 보셨을 때 뽑고 싶은 학생으로 명확하게 딱 눈에 들어와야 되는 거지. 고만고만한 녀석, 성적 좋은 녀석, SAT 1500 넘고, 토플 118점 넘고, 내신 5월 1등급에, 만점에 학교 활동 다 하고, 자기가 의대 갈 꿈이 있어가지고, 뭐도 막 하고 막 이랬어요. 우리가 지금 최상위를 가지고 예를 들어보자는 거예요. 그 학생들이 다 한 명 뽑는 의대 지원을 해요. 그 중에 누가 되는지를 부모님들이 상상을 하시기 어렵죠. 그 운에 그냥 맡기나요? 네, 아니고, 쟤는 1540이었는데 쟤는 1580이었대. SAT로 붙었나 보다.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서류대학을 지원하든지 간에 그 서류대학 극과에 지원하는 애들은요, 서류 다 거기서 거기에요. 비슷비슷해요. 교수님이 원하는 진짜 서류가 뭔가를 확인하고 만들어가는 과정은 컨설팅 한 번 받아서 될까요? 그거 다 말이 안 되는 얘기인 거는 부모님들이 지금 들으시면서도 느껴지지 않으세요? 네, 그 학생이 그 과정을, 자기를 드러내는 과정을 성실하게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과정에서 정말 자기가 알고 있는 자기만의 스토리가 완벽하게 들어가 있는 과정을 만들려면 누가 일회성으로 무슨 얘기를 해줘서 생기부를 한두 번 봐줘서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아요. 네, 모든 서류대학에 지원하는 학생들은요. 지금 우리 중3부터 고2는 진로진학 입시 로드맵이라는 프로그램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프로그램 하는 학생들 경우는요. 차곡차곡 쌓아서 누가 봐도 이 학생 아니면 다른 학생을 뽑을 수 없는 생기부가 돼야지 우리 설명회 들으면 이렇게 얘기해요.
다 똑같은 애들이에요. 그냥 교수님 찍고 싶어서 찍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교수님이 그냥 감대로 막 찍은 게 아니고요. 교수님은 그 친구를 뽑아야 할 이유가 다른 애들과 다른 무엇인가 조금이라도 있었는데 입시 로드맵 진로 진학 프로그램을 통해서 조금 있는 게 아니고요. 이 아이만 두드러져서 보여서 얘 아니면 누구 뽑을 사람 없는 그런 자기 자료를 만드는 과정이 진로 진학 입시 로드맵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애가 자기 인식이 잘 되어 있잖아요. 그거는요. 생기부가 됐든 뭐가 됐든 국제학교 성적표가 됐든 뭐가 됐든 드러나요. 그거는 보여요. 그게 보이는 학생으로 자기를 중3, 고1, 고2 만들어가는 프로그램이 있다. 자, 그리고 지금 당장 우리 한국 생기부 필요한 고3 학생들은 지금 이 마지막 기간에 내가 낼 수 있는 생기부에 가장 좋은 퍼포먼스를 만든다. 네, 그 상태는요. 그냥 입학사정관이었던 사람, 그냥 자기가 뭐라고 하는 컨설팅이라고 하는 그냥 그런 사람들 말고요. 생기부는 어떤 평가 요소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드러나는지에 대해서 그동안 부모님들이 한 번도 못 들어보셨을 얘기예요. 이렇다고? 저도 안다고 해봤자 저도 학교에서 있었던 사람 아니잖아요. 직접 들었을 때, 아, 그렇겠구나 하는 내용들, 예, 많아요. 예, 그런 얘기 들으실 수 있는 시간도 또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자, 맥스학원 채널로 오늘 들어오셨고요. 자, 특례 119라고 하는 맥스 카페가 만들어졌어요. 자, 거기에 부모님들 필요한 질문들 해나가실 수 있고요. 위대한 맥스비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 있어요. 위대한 맥스비에도 많이 쌓여있는 내용 없어요. 그리고 특례 119도요. 새로 만들어진 카페라 그렇게 활발하지 않습니다. 이럴 때, 내가 맥스를 선점한다. 난 맥스랑 친하게 지내면서 우리 아이 맡기고 맥스가 그 일을 우리 아이를 위해서 집중할 수 있게 해준다. 그럴 때 이런 커뮤니티 활용하시면 되겠고요. 자, 맥스를 많이 소문내주면 우리 애한테 관심도가 떨어지면 어쩌지? 걱정이 되시더라도 맥스가 계속 성장하고 발전해 나갈 수 있게 주변에 부모님들이 오늘 아시게 된 내용 혹은 오늘 받으시는 자료 그 다음에 뭐 궁금증을 통해서 해결하신 무슨 내용 이런 것들 맥스 주변으로 널리 널리 알려주시고요. 내가 주변에 맥스 이렇게 소개했어요. 우리 로컬 채널방에 맥스 초대했어요. 요런 거 안내 피드백을 해주시면 무한히 감사의 마음을 드리면서 학생을 더 많이 신경 써야 되겠죠? 더 감사한 마음으로 네네 안 그런다고 신경 안 쓰는 거 아닌 거는 아시죠? 감사합니다.